국가에 뭔가 수출을 할 때 이 항복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다르다 보면 그 FTA마다 거기에 적합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서 보신 것처럼 양자 FTA가 우리나라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워낙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산지 규정이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발달인데요.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제 국제 생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가치 사슬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부품의 이동뿐 아니라 어떤 디자인, 제품의 기획 혹은 마케팅과 같이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이렇게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이제 아이폰 같은 거죠. 아이폰의 이제 기획과 디자인은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서 가져와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이제 프로세스가 여러 국가에 이제 걸쳐 있다 보니까 이 각국이 다 다른 이제 어떤 기준이라든지 통관과 관련해서 거래 비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전과 달리 그런 비용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증폭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협상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없던 이제 새로운 그 통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불리우는 전자상거래 이슈 같은 경우는 WTO 협상이 이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중요한 무역 이슈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무역 이슈가 됐죠. WTO 체제에 다시 이것을 논의하기는 이제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이나 환경처럼 어떤 새로운 스탠다드가 필요한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탠다드를 적용한 국가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는 이제 어떤 글로벌 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WTO 체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 사이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의 중요성을 이제 간파한 이제 여러 국가가 뭔가 이것과 관련된 이제 룰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양자 FTA 한계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FTA가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동시에 이제 이런 거대 경제권들 간에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그 메가 FTA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 FTA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시장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시장 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방을 하면 상대는 우리 시장에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장 접근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접근의 이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FTA가 갖고 있는 이제 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을 이제 좀 조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이슈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상대국산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주는데 이제 이게 두 나라 같으면 상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사용해야 이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제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회원국 중에 어디서든 이제 중간재를 조달하게 되면 이 회원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누적 원산지를 통한 어떤 이 지역 내 글로벌 가치사들을 더 강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관세는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많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관세 장벽도
이런 글로벌 가치사들을 넘나들면서 제품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또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가치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상품의 이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냈을 때 이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떤 메가FT에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각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게 상이한 규제를 갖다가 충족하는 데 들어가는 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 조화가 중요한 이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어떤 새로운 그 무역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좀 선점한다거나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규범을 국제 규범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가FT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가FT라고 하는 TPP나 RCEP, TTIP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TPP는 타결이 된 상태이고 가장 큰 관심은 미국에서 언제 TPP에 대한 이 비준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고요. RCEP은 아직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TTIP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의 그 EU 탈퇴 때문에 조만간 어떤 성과를 거두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허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자통상 그 체제는 당분간은 아마 이제 이런 메가FTA하고 WTO가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메가FTA가 어떤 하나가 이것이 세 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메가FTA가 다른 메가FTA에 참여해 있는 회원국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국제 이슈들이 다른 WTO 회원국들한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새로운 무역기구로 발전해 가는 이제 과도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문제라면 이런 이제 메가FTA에 지금 현재 그 능동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그 통상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적극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현재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왜 FTA를 갖다가 그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FTA 로드맵을 포함한 이제 그동안의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통상정책이라는 건 결국 이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통상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는 통상정책 목표가 뭐냐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생산이나 소비나 분배 측면에서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 측면에서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소비의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실질 구매력의 증대, 분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간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뭐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제 그 전략으로서 오늘 저한테 5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뭐 연구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통상 정책을 연구하는 이제 개별 연구자의 이제 약간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FTA를 추진해 오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FTA가 상대국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협상 목표가 이제 상대국에 맞춰서 이렇게